오늘의 기업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었는데요. 2006년 금융권 최초 독자 성장으로 총자산 100조 원을 돌파했고 2013년 길거리 점포 2,005점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업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IBK 캐피탈, 투자증권, 연금보험, 자산운용, 저축은행과 신용정보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창업과 안정, 성장, 제도약까지 모두 함께 가겠다는 동반자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단과 사격단을 운영하고 여자 축구와 씨름 등 비인기 종목들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무엇보다 워킹맘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오후 7시 PC 오프 제도, 직영 어린이집 등을 운영해 2017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업은행의 시작이 우리가 아는 다른 은행들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기업은행에 대한 이미지 알고 있으시다면? 저는 예전에 인턴을 잠깐 했었는데 예. 그때 급여 통장을 IBK에서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좀 뭔가 기업을 위한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상국이 형은 어떤가요? 사실 저도 이게 기업이 쓰는 은행인 줄 알았는데 여기 우리 개그맨으로서의 이 역할이 컸었죠, 이게. 송혜 선생님께서 이미지를 아주 크게 좋게 바꿔놓으셔서 네. 개그맨으로서 좀 뿌듯하고 다음 모델을 아마 저를 조금 써도 이제 괜찮지 네. 않을까. 네, 그러면 기업은행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3만 9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그 연관어 1위가 배구였습니다. IBK 기업은행 배구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고요. 그다음에 은행하면 사실은 빅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뭐 체크카드 잔액 조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ATM, 적금, 채용, 고객센터, 나라사랑 카드, 광고, 이정재 이렇게 나왔는데요. 궁금한 점들을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그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그 두 가지가 빅데이터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실제로 이제 금융권, 제1금융권 생각하는 학생들의 가장 꿈꾸는 기업이 이제 기업은행입니다. 이게 금융공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자, IBK 공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뭐 동종업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로부터 인기를 네. 받고 있고요. 평균 연봉이 4,837만 원입니다. 사원 4,215만 원, 대리 4,687만 원, 과장 5,736만 원, 차장이 7,898만 원, 부장이 되면 거의 역대 연봉인데요. 9,46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없네요. 네. 꿈의 직장일 것 같은데 이 기업은행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쌤? 준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텔러 직군, 요거는 대졸공채보다는 약간은 좀 수준이 낮아요. 거기 취업했던 재학생인데 지방대 이제 캠퍼스 출신이고요. 여성이었고 나이는 한 28 정도. 그다음에 전공은 또 이 금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자 쪽이었고요. 학점도 한 3점 초반. 그리고 뭐 토익도 한 70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텔러 사무직은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 응대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에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 응대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었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중에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역량이 아주 뛰어났던 학생이에요. 학교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인서울에서 아주 제일 하위권 대학을 졸업했는데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학점은 한 3점 후반대 정도. 그런데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인턴 한 3군데 정도 진행을 해 오면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ERP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관련 자격증도 한 4가지 정도 취득을 했어요.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인기는 굉장히 높은 은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IBK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우리 IBK의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릴레이 샵 잡 월드입니다. 사회에서 또 소외된 이들에게 또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참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 신입사원과 대학생 그리고 소외계층의 아이들과 또 중소기업과 취준생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 전습 좀 설명 좀 이 부탁드릴게요. IBK 기업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IBK 청년희망 멘토링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권의 취업 준비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그 IBK 기업은행의 신입 행원들이 멘토가 되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수혜를 받은 대학생들은 또다시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습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전통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릴레이식 멘토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9년 2월에 중소기업 전문 무료 취업 포털 사이트 자벌들을 구축해서 청년 실업 많이 어렵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체와 취준생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을 중심으로 채용 박람회를 또 개최하고 있고 IBK 컨설팅이라는 또 제도도 있는데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경영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좀 함께 육성해 보자라는 그런 정부의 취지와 맞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은행의 이런 활동은 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가요, 홍쌤? 그러니까 기업은행만 할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작은 중소기업들을 금융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지원이라는 것을 자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적인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턴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업은행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활용해서 끌어모으고 그들 중에 또 일부를 중소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면 기업은행은 내가 이제 대출을 줘야 할 그 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게 되면 기업은행 본연에게도 좀 이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전략들을 보고 CSR 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1박 2일 샵 합숙 면접입니다. 네. 뭐 기업마다 우리 채용 방식이 참 다양한 건 다들 아실 건데 기업은행은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1박 2일이 이게 막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또 생각보다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예. 1박 2일 동안 대체 무엇을 알아보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전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정말 다양한 면접들이 진행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토론 면접, 협상 면접, 세일즈 면접, 창의력 면접, 또 개별 면접까지 네. 정말 면접이란 면접은 다 한다고 맞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의력 면접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굉장히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의 맨홀 뚜껑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8,600개. 정확하네요. 이유는 뭐죠? 몰라요. 네, 저렇게 하면 떨어지고요. 개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논리력. 그렇죠. 개수를 제시하고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은 정답이 뭐였어요? 양상국 씨처럼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를 좀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세일즈 면접은 휴대폰 통신사별로 상품을 제시한 후에 한번 팔아봐라. 네. 아무래도 은행 업무상 또 영업도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능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작품. 예, 협상 면접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사 영화 제작사로 나뉘어가지고 배우의 출연료를 한번 협상을 해봐라. 재밌을 것 재밌겠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또 깎아서는 안 되고요. 네. 적정한 그 금액 안에서 서로 좀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재밌는 그런 또 면접이 될 것 같고요. 합숙 면접 같은 경우는 단체로 또 게임을 하고 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게임? 아이고 상국이요. 게임을 하겠습니까? 1박 2일이니까 저녁에 술 한잔 아유, 하면서.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실제로 양상국 씨 같은 구직자들도 나와요. 어머, 그러니까 네. 거기 가면은 뭐 합숙 면접하다 보면 끝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양상국 씨 같은 구직자들이 나타나서 뭐 진짜 우리 다 끝났는데 게임을 한번 하죠. 그러면 뭐 다 같이 하죠. 걸러지겠네요. 혼자 집에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려고 다들 자신을 가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접을 겪다 보면 나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재밌는 여러 가지 면접들이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네. 또 이게 또 합숙 면접이고 아무리 이제 부담이 없다고 해도 1박 2일 동안 그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또 네.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우리 취준생들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홍쌤? 그러니까 되게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면접장에 가면 막 가족 오락관 같은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취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보는 거니까 직장인들과 노래방에 가서 우리가 딱딱하게 일을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편안하게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뭐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자리에서 뭐 왕게임을 하진 않으니까 상국 씨처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합숙 면접을 볼 때는 어떤 기업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과제를 던져주고요. 과제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금융 데이터 같은 걸 이만큼 주거든요, 서류를. 발표를 다음날 오전에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취지가 뭐냐면 밤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밤을 새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면접을 마지막 시간에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학생들 보면 좀 탈진하는 친구들도 생기니까 스태미나 조율을 조금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회의의 연속이고 그 회의실에 온당한 멤버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게임이라든가 점수 뭐 이런 걸 거는 이유는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구직자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스킬이에요. 두 가지만 명심하고 가세요. 당연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이 부분은 나의 의견만 고집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 사이에서 절충안 그리고 최저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기업에 관해서 학벌 블라인드제가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취준생들이 어떤 부분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금융공기업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 금융공기업 정도 가는 친구들은 구직자들 시장이라고 하면은 최고 클래스에 올라선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도 블라인드이지만 진짜 본인의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출 예전에 논술 주제들을 보면 셧다운 제도와 미국 디폴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코넥스 시장의 특징을 약술해라, 블랙 컨슈머 제도의 미국 금융시장의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논해봐라. 상국 씨는 뭐 10년 동안 해도 쓸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설프게 도전하시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 레벨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본인의 오랜 시간 동안의 경제 시장과 이 흐름과 용어와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적층돼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시간이니까요. 진짜 실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 더 그러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또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고학년들은 뭔가 취업을 위해서 할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고 당장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1학년이나 2학년들이 미리 한 발 앞서서 준비했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되는 케이스는 두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학년 시절 때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공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전공해가지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나는 목표를 잡았어.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회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지만 회로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을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전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상을 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은 기업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만약에 취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계획을 저학년들이 잡기가 어렵죠. 선배님들을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나의 멘토를 만나는 그런 단계를 좀 거쳐야 뭐 취업이 인생의 답은 아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문과 학생들은 저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르바이트가 됐든 인턴이 됐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하지만 항상 그 경험이 너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이면 차별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여학생들 커피숍에서 알바를 할 시간에 차라리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녹즙 같은 걸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해 봐야 나중에 그 아르바이트 자체의 활용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산을 조금은 하고 저학년 시절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좀 편안하게 취업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IBK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과 결과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물론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과정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아무리 뭐 결과가 나빠도 이 기업은 과정이 참 좋았어 하고 박수를 쳐줄 고객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명하고 그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성과를 내는 게 개인과 기업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면접을 잘 보는 거라 생각하냐. 민주학생 답변도 괜찮았는데 저라고 하면 또 은행이고 하니까 저는 정직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은행이라고 하면 고객 자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첨언하면 민주학생 답변도 좋았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팀원을 고를 때 이제 어떤 캐릭터의 팀원을 고를 것이냐. 그리고 과정 결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그러니까 좀 세그멘트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상황마다 달라지겠죠. 재래상권에서 많은 그런 상인들을 응대해야 되는 그런 행원의 잡이라고 하면 저같이 차디찬 그런 인상보다는 상국 씨처럼 부드러운 인상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하지만 기업은행에서 투자은행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 기업의 재무관리와 자산관리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도하고 정밀한 요소죠. 그럴 때는 저 같은 캐릭터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라인을 그어서 각기 그런 상황별로 저는 어떤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차별화될 거고요. 이렇게 좀 선을 그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입체적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민주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기업은행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은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취준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AIA 생명입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 AIG 생명을 모태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국적 보험회사로 1919년 설립돼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험 기업입니다. 2009년 미국 연방정부와의 합의로 특별 목적 회사로 이전, AIG에서 독립사업체로 분리됐는데요. 국내엔 87년 알리코 생명보험으로 진출해 2000년 AIG 생명보험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 한국법인으로 공식 출범했고요.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은퇴설계, 자산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AIA 생명인데요. 광고로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죠. 네. 사실은 전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AIA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AIG 생명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는 것도 처음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처음에 알았어요. 근데 네. 단영 학생은 어떻게 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AIA 생명? 저도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설명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태블릿이나 인터넷이나 또 모바일 폰으로도 일관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꾸기 형 어떻게?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아직까지 보험에는 크게 이제 네. 좀만 있으면 이제 관심이 들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직접 이런 뭐 생명보험을 든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뭐 그렇게 친숙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시간 AI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전쌤? 네, AI 생명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7,250여 회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량이 많지는 않죠. 연관어를 보면은 뭐 보험이나 상담, 재무, 그리고 지점, 연금 설계, 건강, 고객, 분석, 저축. 그 외에는 라이나 생명이나 메리츠 화재처럼 또 라이벌 회사들 등장하고요. 보험 설계사라든지 보험료, 뭐 종신보험, 보험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AIA 생명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18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사를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그 채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졸자들이 도전하는 건 이런 정규 공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지원 파트 여기서는 이제 전공 무관으로 채용. 모든 이번 AIA의 그 공채는 전공은 전학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 지원 파트 여기서는 이제 계약 서비스하고 계약 심사를 담당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영업 지원에서 영업 인재를 개발하고 전략을 짜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케팅 직군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을 기획하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이 태동하게 될 때는 보험법이라는 그런 조건도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통계와 계리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도전하는 보험 계리 직군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직군. 요즘 이제 보험사도 금융권에서 일반적인 금융권의 직무들 외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이런 서비스들이 다각화되고 있어서 요즘은 소프트웨어 인력들
고객들도 이런 금융권의 채용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채용이 열렸어요. 그래서 좀 두 자릿수의 채용이 열렸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영. 네, 우리 AIA 생명엔 건강 계단이 있다고 하더라. 네, 뭐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또 직원의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AIA 생명에는 그 사옥에 건강해지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의 계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칼로리 계단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생명보험회사는 고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는 우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건강부터 스스로 챙기겠다, 이런 시류예요. 그래서 실제로 AI 그 타워에 22층부터 27층 사이에 설치된 이 건강 계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을 좀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AIA가 이번에 마케팅 채용을 봐도 바이탈리티로 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서 SKT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걷게 되면은 또 이제 보험료에 대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보험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걷기라는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직원들의 이런 CSR 활동을 또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 AIA 생명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잡플래닛이 올해 11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4,501만 원입니다. 사원이 3,469만 원, 그리고 대리가 5,113만 원, 과장이 6,414만 원, 차장 8,075만 원, 부장 9,57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성부장 따라하기 샵 국민건강 앱입니다. 우리 한국 시리즈나 무슨 드라마 시리즈도 아닌데 우리 AI의 생명에는 성부장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성부장만 따라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건데 그런 보험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왜 만드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전쌤, 이거 왜 만든 겁니까? 이건 마케팅이죠. 재미있는 영상 통해 가지고 젊은 층들을 또 유입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홍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SKT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 걷기를 통해서 포인트를 또 적립해 주니까 새로운 또 시장을 넓히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배우 성동일 씨가 출연한 이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달 5일에 공개된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성부장,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부장, 이렇게 총 3편이 나왔는데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혜택을 않는 받을 수 성부장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결합해 놓은 그런 광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바이탈리티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7,500보를 걸으면은 50포인트 적립을 해주고요. 12,500보당 100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합산이 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통신비 할인도 가능하고요. 커피 쿠폰 같은 다양한 이런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재밌는 마케팅을 통해서 젊은 층도 유입을 시키고 또 이 AI 생명을 또 광고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A 생명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동네 축구 프리미엄 리그 샵 인생 2막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AIA 하면 우리 또 축구 선수들 유니폼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구단 후원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실제 축구 대회도 개최하고 축구 선수의 은퇴 후 진로까지 상담해 줄 정도로 축구 사랑이 뭐 지극정성이라고 합니다. 네.
유명 축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코치나 감독 아니면 맞아요. 방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AIA 생명은 어떻게 인생의 이 막을 열어주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쌤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AIA라는 회사가 축구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좀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현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의 그 광고를 네. 또 하고 있잖아요. 아, 유니폼에 딱 보면 맞아요. AI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기여 어떻게 할 수 있나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아카데미에서 은퇴를 앞둔 축구 선수들이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축구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커리어 코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트렌디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또 회사 홍보하고 또 이 전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축구를 통해서 또 광고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통한 또 제2의 어떤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을 또 갖고 있다라는 이미지 또한 제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 생명이 최근에는 청년 벤처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주 핫하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내 독자적인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학교 이런 연구실 관련돼서 투자를 해서 이제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또 개발 공유물을 공유하는 시대로 거듭나고 있죠. 근데 조금 의외이기는 해요. 주로 이런 것들은 삼성이나 SK처럼 IT 제조업이라든가 테크놀로지를 끌어가는 기업에서 시행을 하는데 보험사에서 실제로 AIA 생명에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데모데이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AIA 생명의 청년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회사가 정말로 IT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요것과 함께 항상 이 보험업은 그런 게 있어요. 보험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험 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항시 보험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맞아요. 보험을 듣는다. 그다음에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분들을 보면 한 보험사에서 오래 있지 않고 또 이제 이직이 또 빈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못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